코로나19 통합 뉴스 룸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더 심해지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얼마나 는 겁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모두 3,273명입니다. 2,400명대를 기록했던 어제보다 8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처음으로 3,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사이에 30명 늘어서 3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하루 사이에 7명 늘었습니다. 치명률 0.82%입니다. 지역별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됐는데요. 서울이 1,217명, 경기도 1,094명 등 4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도 2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수도권에서만 2,5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고 비율로 봤을 때 77%를 넘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대구를 보시면 118명 기록했습니다. 대구 서구의 한 목욕탕, 그리고 대구의 한 외국인 유흥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충남 91명, 대전 79명, 전북 67명 등입니다. 확진자 감염 경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주간 확진자 감염 경로 그래프인데요. 선행 확진자 접촉 비율 50% 가까이 됩니다. 또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조사 중 비율 40% 육박하는데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합하면 86%입니다. 연일 최다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생활 속 감염이 줄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백신 접종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추석 연휴 이후 백신 접종 규모는 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접종 건수는 1차 접종은 61만 건, 접종 완료는 41만 건 늘었습니다. 누적 접종을 보면 인구의 73.5%는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고요. 접종 완료 비율 44.8%입니다. 18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은 이달 말일인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 접종 예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하시면 되는데요. 예약하신 분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서도 자녀 백신을 활용해 백신 접종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었다고는 하지만 보신 것처럼 미접종자들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577만 명 중에 2.7%만 예약에 나섰는데요. 방역당국이 접종 혜택을 구체적으로 확대해야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하루 동안 61만여 명 더 늘었습니다. 접종 완료율은 인구 대비 44.8%까지 높아졌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등 303만여 명이 4분기 대상에 추가되면서 1차 접종률 목표는 전 국민의 80%로 상향됐습니다. 아직까지 접종 예약이 나서지 않고 있는 미접종자는 577만여 명. 사전 예약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예약률은 2.7%에 불과합니다. 70대는 1.6%, 80대 0.5%에 그쳤으며 20, 30대도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기가 불편한 것도 있고 백신이 약간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선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미접종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는데 접종 완료자 혜택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접종 안 받는 분들이 왜 안 받는지 이유를 조사하면서 맞춤형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그 이유에 대한 맞춤형 해법을 놔야죠. 12살에서 17살 사이 소아청소년 접종 계획은 다음 주 월요일 나올 예정인데 교육부는 접종 여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한편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고령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등 감염 취약층에게 추가 접종을 승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이 4분기 계획 발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승인하면서 접종 대상자에 교사와 의료계 종사자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승인에 앞서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추가 접종 대상을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승인했는데 대상자가 당초 예방접종자문위원회 공고안보다 확대됐습니다. CDC 승인에 앞서 자문위가 공고한 추가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그리고 기저질환자 등인데 CDC는 여기에다 자문위가 최종 반대한 의료계 종사자, 교사, 식료품점 직원 등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18세 이상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대상자들과는 거의 일치합니다. As CDC director, it's my job to recognize where our actions can have the greatest impact. In a pandemic, we most often take steps with the intention to do the greatest good, even in an uncertain environment. And that is what I'm doing with these recommendations. 건강한 성인은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자문위의 중론이었는데 이런 자문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이번 CDC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CDC의 승인으로 미국에서는 곧바로 추가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접종은 화이자 2차 접종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CDC는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에 대해서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자문위의 권고안을 수정해 승인하면서 추가 접종의 안전성과 예방 효과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방증이라는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자, 오늘 오후 3시 20분부터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오늘 나올 내용들 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충원 기자, 오늘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추석 연휴 이전에도 확진자가 약간 증가 추세에 있었고 또 추석 연휴의 여파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델타 변이가 잠복기가 한 5일 정도 되는데 어제자로 이제 3,000명을 넘었는데 다음 주에도 계속 확진자 규모는 3,000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광범위한 잠재적 확진자가 많이 있고 델타 변이 때문에 무증상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확진자 규모가 당분간 크게 늘어나고 이렇게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예. 자, 확진자가 2,000명 넘었을 때도 우리한테 충격을 줬었는데 지금 이제 3,000명을 넘어서면 사실 좀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실 확진자 규모의 숫자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더 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K-방역이라는 게 접촉자, 밀접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격리하고 검사하고 이런 게 K-방역인데 네. 지금 서울만 해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절반입니다. 50%가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40% 정도가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역학조사도 벽에 부딪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원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확진자 수보다는 백신 접종을 더 빨리 해서 델타 변이는 백신 접종으로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신을 맞게 되면 아무래도 중증으로 가는 것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걸리지 않아야 된다, 걸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백신을 맞고 가볍게 앓고 가자 이런 것으로 좀 이렇게 시각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1월 20일에 이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확진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들에 대한 좀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들리거든요.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특히 고령층은 많은 분들이 맞으셨고요, 고위험군도 맞으셨고요. 지금 걸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지금 젊은 층입니다. 네네. 젊은 층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격리하기 때문에 사실 백신을 맞게 되면 중증으로 가는 건 거의 90% 이상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원래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이 오후 3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20분 정도 이제 좀 미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발표 내용
접종에 대해서 좀 고심이 많다는 이야기가 될 것도 같은데, 자, 오늘 브리핑 내용에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보시겠어요? 일단 3,000명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 오늘 갑자기 브리핑이 잡힌 겁니다. 원래 이제 예정돼 있지 않던 브리핑인데 사실 사전 공지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 규모가 이렇게 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지금까지 추이와 앞으로의 전망을 좀 밝히고 또 모임을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당부의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확진자는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제 위중증 환자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치명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위중증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중증보다는 위중한 환자죠. 중증은 산소 치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폐렴이 생기면 산소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중은 정말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네. 되겠죠. 위중증 환자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한 달 새 한 24% 정도 감소했는데 이거는 이제 백신의 효과로 볼 수 있고요. 7월 한 달 치명률을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0.19%입니다. 전반적인 치명률은 현재 0.8%가 넘지만 7월 달은 0.19%, 그러니까 8월 달, 9월 달 되면 백신 접종이 더 늘었기 때문에 치명률도 더 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용 중환자실도 40%가 남아 있기 때문에 중환자는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의료 대응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확진자 규모가 3,000명 이상이 나와도 사실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4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가 10월 3일까지인데 그러면은 4일에 발표되는 그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도 지금의 이런 현 상황들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코로나19 스타트가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그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델타 변이를 보면 네. 전파력은 7배가량 세고요. 또 무증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숨은 감염자도 많고 증상도 없고요.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계속 지켜온 거리두기 체계가 과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화율, 그러니까 중증 환자 수가 얼마 되는지, 또 치명률, 또 치료 여력 등을 지표로 해서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거리두기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어떻게 보면 전면에 좀 그 지표로 나선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을 좀 이제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중증화율, 치명률도 지표로 넣어서 네.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이 치명률 같은 게 낮다면 우리가 독감처럼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거리두기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달 말부터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와의 공존,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꾸준히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 말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그럼 이런 확산세가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접종률이 우리가 이제 목표가 80%인데 일단 70%까지는 10월 말까지 이제 하겠다고 했고요. 접종 완료율이.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도 확진자가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가 않습니다. 이 예. 델타 변이의 여파 때문인데요. 싱가포르를 보시면 1차 접종이 84%, 접종 완료가 인구 대비 82%입니다. 그런데 어제 확진자가 1,650명이 나왔습니다. 인구 590만이니까 우리나라로 대입하면 14,000명이 나온 거고요.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100명 나왔는데 지금 1,600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종률이 82%에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접종률이 80%가 넘어간다고 해도 확진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1.9%에 불과하고 또 치명률은 0.1%입니다. 치명률 0.1%는 독감 치명률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도 지금 방역을 더 확대하지는 않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공청회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의견을 받고 점진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과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기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뭐 확진자 수나 접종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어느 부분도 좀 같이 이런 시대를 대비하면서 좀
지표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위드 코로나는 한꺼번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방역을 다 푸는 것도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방안일 텐데 네. 사실 지금 거리두기 체계가 유효하지 않다면 이 틀을 좀 바꿔서 지속적인 방역으로 다른 방법으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를 볼 수 있는데 이 감염병 방역의 최대 목표는 피해 최소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 수를 줄이고 치명률을 줄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이는 겁니다. 결국 확진자 수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이 확진자 수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그 보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일 한 달간의 확진자를 분석을 해서 중증화율,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치명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그런 지표를 좀 국민들한테 제시해서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정보를 좀 전해줘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충원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듣고 다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어서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내용 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호준 기자, 신규 확진자 어제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273명입니다. 어제 2,400명 기록했던 것보다 800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처음으로 확진자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집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보다 30명 늘어서 3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7명 늘었습니다. 치명률은 0.82%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1,217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경기도 1,094명. 서울과 경기도는 모두 4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도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지역 확진자만 2,500명 정도 나왔고 비율로 따져봤을 때 국내 지역 발생의 77%를 넘어섰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118명 나왔습니다. 대구 서구의 한 목욕탕과 대구의 한 외국인 유흥시설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충남 91명, 대전 79명, 전북 67명 등 50명 이상 나온 지역이 꽤 됩니다. 확진자 감염 경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주간 확진자 감염 경로 원그래프인데요. 이 선행 확진자 접촉 비율이 48.2%, 절반 가까이 됩니다. 또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조사 중 비율도 40%에 육박하는데요. 이 조사 중 비율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합하면 86%입니다. 연일 최다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생활 속 감염이 줄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신의 중요성, 백신 접종의 중요성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백신 접종 상황 좀 살펴보죠. 추석 연휴 이후에 백신 접종 규모는 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접종 건수는 1차 접종의 경우 61만 건 신규 접종했고요. 접종 완료는 41만 건 기록했습니다. 누적 접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접종은 총 3,774만여 명, 접종률은 73.5%입니다. 접종 완료는 2,299만여 명, 접종률은 44.8%입니다. 18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은 이달 말인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 접종 예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10월 1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서 자녀 백신을 활용해서 백신 접종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하루 동안 백신 접종자가 60만 명을 넘어서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접종자들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577만 명 중에 2.7%만 예약을 한 상황인데요. 방역 당국이 접종 혜택을 구체적으로 확대해야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하루 동안 61만여 명 더 늘었습니다. 접종 완료율은 인구 대비 44.8%까지 높아졌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등 303만여 명이 4분기 대상에 추가되면서
1차 접종률 목표는 전 국민의 80%로 상향됐습니다. 아직까지 접종 예약이 나서지 않고 있는 미접종자는 577만여 명. 사전 예약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예약률은 2.7%에 불과합니다. 70대는 1.6%, 80대 0.5%에 그쳤으며 20, 30대도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기가 불편한 것도 있고 백신이 약간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선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미접종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는데 접종 완료자 혜택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접종 안 받는 분들이 왜 안 받는지 이유를 조사하면서 맞춤형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그 이유에 대한 맞춤형 해법을 놔야죠. 12살에서 17살 사이 소아청소년 접종 계획은 다음 주 월요일 나올 예정인데 교육부는 접종 여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한편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고령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등 감염 취약층에게 추가 접종을 승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이 4분기 계획 발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승인하면서 접종 대상자의 교사와 의료계 종사자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승인에 앞서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추가 접종 대상을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으로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승인했는데 대상자가 당초 예방접종자문위원회 공고안보다 확대됐습니다. CDC 승인에 앞서 자문위가 공고한 추가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그리고 기저질환자 등인데 CDC는 여기에다 자문위가 최종 반대한 의료계 종사자, 교사, 식료품점 직원 등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18세 이상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대상자들과는 거의 일치합니다. As CDC director, it's my job to recognize where our actions can have the greatest impact. In a pandemic, we most often take steps with the intention to do the greatest good, even in an uncertain environment. And that is what I'm doing with these recommendations. 건강한 성인은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자문위의 중론이었는데 이런 자문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이번 CDC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CDC의 승인으로 미국에서는 곧바로 추가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접종은 화이자 2차 접종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CDC는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에 대해서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자문위의 권고안을 수정해 승인하면서 추가 접종의 안전성과 예방 효과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방증이라는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이에 대한 북한 측의 이딴 담화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정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이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 외교를 여전히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라며 정교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통해 대북 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기조를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문제 삼은 것을 의식한 듯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언제든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는 기존 제안도 반복해 밝혔습니다.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we are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We hope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남북 간의 대화 협력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면서 미국은 한국은 물론 일본 등 다른 동맹국, 우방국과도 북한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미동맹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각각 보인 바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어떤 논의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미국이 먼저 나서서 북한 요구를 들어주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27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가 연설할 예정이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비핵화 북미 대화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녹화된 이번 연설에서 스가 총리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비핵화 관련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진전되기를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 4개국 협의체 쿼드 정상들이 첫 대면 회담을 했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강조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국,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 쿼드 회담입니다. We're four major democracies with a long history of cooperation. We know how to get things done, and we are up to the challenge. 중국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민주주의를 강조한 바이든 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최근 영국, 호주, 미국 3개국 협의체 오커스를 선언한 호주가 화답했습니다. Stand here together in the Indo-Pacific region, a region that we wish to be always free from coercion and where disputes are settled peacefull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쿼드 4개국 정상들은 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기후변화, 우주와 사이버 기술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쿼드 회담에 앞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와 먼저 양자 회담을 열었습니다. आपके नेतृत्व में जो बीज हम बोएंगे इस पूरे दशक हमारी दृष्टि से बहुत ही भारत और अमेरिका के संबंध में विश्व के लोकतांत्रिक देशों के लिए एक बहुत ही ट्रांसफॉर्मेटिव 회담 이후 일본 스가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선 중국의 영내 무역 협정 CPTPP 가입 신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쿼드 4개국 정상은 누구도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주주의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지난 19일 북아프리카 서쪽 스페인령 카나리 제도에서 50년 만에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지금도 화산 용암이 계속 분출되고 있지만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파리 유원중 특파원이 전합니다. 1971년 이후 50년 만에 다시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카나리 제도 라팔마섬 화산. 엄청난 양의 용암이 산비탈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가옥 수백 채를 집어삼켰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만 명이 거주하는 섬에서 10,000명이 대피할 정도로 폭발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쏟아져 나오는 화산 용암의 속도가 시간당 700m에서 4m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화산은 용암을 계속 뿜어내고 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용암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No nos los creemos y seguimos pensando que nuestra casa está debajo de ese volcán. Y aunque ya la casa no esté, sigue siendo mi pueblo, mi barrio. 전문가들은 용암이 앞으로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라팔마섬 166헥타르를 뒤덮은 용암 면적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산체스 총리와 함께 라팔마섬을 방문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은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No van a faltar ayudas. Aquí están todas las administraciones representadas y ese compromiso es muy claro. Van a hacer todo lo que está en su mano.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용암의 높이가 15m를 넘어서고 있어 완전한 복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자, 곧 코로나19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이 됐네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 인구 이동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해서 지난 4차 유행 시작 시기 이전인 그 수준보다도 훨씬 증가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추석 연휴와 복귀 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그런 참여로 선별검사 건수가 추석 연휴 직후에 하루에 20만 건 이상 검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들과 또 추석 연휴 그리고 그 이후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해 주신 보건소와 의료인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의 임시 선별검사소의 경우에는 역대 최대로 15만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수도권에서도 하루 3만 건의 검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 일주간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28명으로 전주 대비 12.8%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유행이 지속돼서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의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지난 일주간 하루 평균 1,542명이 증가해서 전주 대비 11.4%가 증가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수도권도 하루 평균 486명으로 전주에 비해서 17.3%가 증가하였습니다. 감염 경로는 여전히 확진자의 접촉이 50%가 넘고 조사 중인 비율이 38%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여전히 20, 30대의 발생률이 가장 높고 20대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확진자는 증가하였지만 중환자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중환자의 이환율이 높았던 50대 이상 인구에서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중환자의 숫자가 같이 감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주에 평균 위중증 환자는 324명으로 그 전주에 342명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연령군별로 위중증 환자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53.7%로 많았고 그 다음에 40대에서 50대가 36.3%로 위중증 환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의 효과 평가 목적으로 확진자의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현황을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의 2주간의 18세 이상의 확진자 21,741명 중에서 85.5%가 미접종 또는 불안전 접종군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중증화 예방 효과는 77%로 분석되고 있고 사망 예방 효과는 73.7%로 분석하여 여전히 예방접종이 코로나19의 예방과 또 위중증 사망 예방에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전국민 70% 이상의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10월 말까지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각 개인과 또 지역사회,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고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선제검사 실시입니다. 연휴 기간 중에 고향이나 여행지를 다녀오셨거나 지인들과의 모임을 가진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임 자제와 취소입니다. 연휴 기간 중에 이동량이 증가했고 또 사람 간의 접촉 확대로 잠재적인 무증상 또 경증 감염원이 더욱 늘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여파로 향후 1, 2주간은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또 10월 초에 연휴 기간에 이동량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적어도 최소 2주간은 사적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 및 환기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환기 등 개인위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시간마다 맛 통풍이 가능한 그런 환기를 반드시 시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직장과 학교 내에서의 감염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휴 이후에 복귀 전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출근 또는 등교를 하지 말고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사업장 내에 집단 발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회식, 공동 식사를 자제하고 또 휴게실 등의 공용 공간의 환기와 소독, 그리고 사무실 근무 인원의 예방접종 독려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말입니다. 특히 최근에 종교시설 관련돼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내 종교 활동 중에 마스크 미착용, 그리고 소모임 및 공동 식사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정규, 종교 행사 외에 소모임 또는 식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의 최선의 예방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자녀 백신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하고 또 9월 30일까지는 사전 예약을 통해 10월 1일부터 접종을 시행하므로 가급적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방역당국도 유행 확산을 신속히 억제하기 위해서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하고 특히 교통요충지에 설치했던 임시 선별검사소도 10월 말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학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질병청의 권역대응센터와 시도의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최근에 큰 규모의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의료기관 등 다수 그 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또 중증화 위험이 높은 50대 이상의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면서 소아청소년, 임신부 접종 및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에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확진자가 3,000명대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4차 유행 이후에 지역사회의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모임 규모가 확대되고 추석 연휴를 계기로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휴 끝나면서 많은 분들이 선별검사에 참여해 주셔서 조기에 진단한 측면도 있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과 또 연휴 기간에 선별검사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 지자체 담당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발생 상황은 수도권 중심의 유행이 지속 증가 추세이고 밀폐된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람 간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발생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비수도권보다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산밀 환경인 유흥주점, 시장, 그리고 목욕장,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 미착용, 환기 부족 등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 규모는 증가했지만 청장년층 확진자가 많고 또 예방접종률의 증가로 위중증자와 또 사망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뒤따라서 입원과 위중증 사례도 증가하여 의료 대응 체계에 크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의료체계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10월 말 접종 완료할 때까지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 접촉과 만남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접종 완료 때까지는 사적 모임을 취소해 주시고 재택근무나 비대면 회의를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교 행사도 소모임과 식사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공동 식사와 음주, 그리고 또 격렬한 실내 운동 등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한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별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연휴 기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밀폐된 실내에서 지인 모임을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현재 미접종자 예약이 진행 중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중증화 위험이 높으신 60세 이상의 미접종자께서는 평소에 진료를 받으시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유행으로 많이 지치셨지만 소중한 가정, 학교, 직장,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십시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신속한 검사와 접촉자 조사로 유행을 통제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질병관리청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